저는 저희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것들, 리터러시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노부영 드림 투게더는 그동안 노부영이 20년간 그 쌓았던 노하우를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영어를 편안하게, 그리고 수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올바른 방향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접했으면, 그다음에 영어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께 우리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눌게요. 보시면 보통 학원들을 가시면 7살쯤 되면 이제 학원을 가게 되죠. 영어 학원. 왠지 이제 불안해서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면 보통 얘기하는 게 자, 파닉스 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대부분 드림 패키지를 구매하셨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림책으로 내지는 영어 원서로 영어를 시작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파닉스가 영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역시 영어가 파닉스가 영어의 시작은 아니다. 네, 리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파닉스가 영어의 시작은 아니라는 점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그럼 영어를 차치하고 국어 교육이 왜 영어보다 수월한가? 국어는 더 문자를 잘 학습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아이들도 그렇고 문자를 접하기 전에 아이들이 오럴 랭귀지로 국어 어휘를 10,000개 정도 접한 후에 문자 학습을 들어간다고 해요. 네. 근데 왜 외국어, 특히 왜 영어만은 반드시 문자를 먼저 시작하는가? 오히려 역으로. 외국어니까 훨씬 더 어려울 텐데 우리는 오히려 문자 학습에 굉장히 치중하고 문자 학습을 먼저 하고 있진 않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러면 이 방법은 뭐냐면 요즘 어머님들 세대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 아이는 25살이거든요. 그럼 제가 저 정도 연배 되는 그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했으니까 문자 학습부터 먼저 시작했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졌고 컸으니까 문자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럼 문자 학습을 했는데 자, 구어 경험은 없죠. 오럴 랭귀지의 경험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읽기는 했는데 그럼 그 의미 파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지금 나는 내가 했던 방식이 너무 싫어서 영어를 빨리 시작했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영어를 시작하는 연령이 빨라졌을 뿐 그 문자를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접하는 방식은 똑같지 않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과연 21세기가 원하는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그런 영어 능력을 키울 수가 있나? 없겠죠, 선생님들. 어떻게 영어로 사고를 하겠어요? 일단 번역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car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C-A-R 이라는 글자가 머리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car 했을 때 자동차 그림이 떠오르는 이게 바로 영어를 이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죠. 네. car 했을 때 이 car 그림이 떠오르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습했던 방법이 아니고 영어로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리터러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선 리터러시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즘 어머님들 리터러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해력이라는 거, 리터러시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가야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저희는 20년 전부터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같은 것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주변의 인식들이 조금 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리터러시는 뭐냐면 읽기 쓰기를 중심으로 듣기 말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의아하시죠? 아니 보통 언어라고 하면 분명히 아까 오럴 랭귀지를 먼저 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읽기 쓰기가 중심이 된 후에 듣기 말하기가 함께 가서 네 개의 기능이 통합을 하느냐.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네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기, 쓰기가 메인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듣기 말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가실 건데 뭐냐면 이 읽기, 쓰기 중에서도 조금 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죠. 읽기 자료입니다. 읽기 자료를 다른 말로 하면 뭐 그림책이든 리더스든 그런 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읽기 책을 읽어요.
읽기 자료를 읽고 아이들이 선생님이 읽어준 걸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하죠. 그럼 친구들이 말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또 나도 의견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말한 의견을 쓰면 그것이 라이팅이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조금 생각을 깨셔야 되는 건 라이팅의 처음은 우리가 문장을 장문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팅의 가장 기본은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그건 스피킹하고도 연결이 되죠. 내 아이디어는 이래. 표현한 것을 적는 것부터. 그래서 초기 단계의 라이팅은 셀프 익스프레션이에요. 라이팅과 스피킹이 굉장히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림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라이팅을 애들이 아기 때부터 하는 영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 그다음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셀프 익스프레션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듣기 말하기가 그냥 되진 않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들 그 주제가 뭘까요? 주제를 제공하는 것은 책이죠.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자 얘들아 우리 동물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주제를 던질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막막하죠. 그래서 그냥 주제를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다.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컨텐츠가 있어서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툴이 무엇이냐면 읽기 자료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사고력을 키우고 어떤 주제에 대해 사고력을 키우려면 자꾸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언어 입력 자원을 주는 것이 바로 리딩 읽기 자료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들. 요즘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21세기 핵심 역량이 단순 읽고 번역하는 영어 능력을 키우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정말 번역기가 해줄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각을 나누는 영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정보는 너무나 많이 쏟아지죠, 선생님.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그걸 내가 취업해서 그것이 옳고 그르냐. 나는 이것이 좋다. 뭐 이제 그런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덕후들이 굉장히 뜨고 있죠. 무엇이든 나만의 own, 그 오리지널리티, 나만의 독창성, 나만의 의견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우리 미래의 이제 인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어로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선생님, 저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했던 걸 생각하면 읽기가 상당 수준에 이르렀을 때 자, 이제 영어로 듣고 말하려니까 쉬웠나요? 굉장히 어려웠죠. 제 예를 들면 제가 회사 다닐 때 직장에서 영어학원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프리토킹 반에 들어가서 탑 클래스까지 올라갔는데 그 탑 클래스부터는 이제 레벨이 없어요. 이제 영어를 좀 잘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대기업 직장인들 그리고 서울대생이 많았어요. 강남역이었어서.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제가 너무 기억에 남는데 한국의 통일에 대한 어떤 사설이었어요. 논설 사설이었는데 영어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읽기 자료, 읽기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뭔가 조합해서 다시 말하는 거라서 그 내용을 말해보라 그러면 충분히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의견이 없는 거예요. 토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지속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오피니언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아이들은 그런 식이면 안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영어를 국제어로 쓰고 이것들을 실생활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커서는 굉장히 어렵다. 리딩이 굉장히 수준에 이른 다음에 자, 너 이제 영어로 말해봐. 영어로 디스커션 할까? 그건 계속 번역의 길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의견을 나눈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저처럼 코리아 헤럴드를 보고 다시 말하기가 가능하더라도 의견이 없어서 수업을 그만두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럼 아니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어떻게 읽기, 듣기, 말하기 문자 학습을 하지 않은 아이가 가능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영어로 듣고 말하고 하는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쉽다. 마치 뭐와 같냐면 발음 교육하고 똑같아요, 어머님들. 참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이 발음의 경우는 사춘기 이전에 습득이 돼야지 흉내를 잘 내고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을 내죠. 영어로 사고하는 것도 뇌가 유연한 사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접했던 것보다 엄청난 10배 이상의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쉬운 단계에서부터 문자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가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어머님들께 아주 쉬운 책으로요. The bear went over the mountain. The bear went over the mountain.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포인팅을 많이 해주거나 TPR이라고 하죠. 동작으로 가능한 설명을 해요. The bear went over the mountain to see what he could see. 그럼 이 정도면 알겠죠? Bear over the mountain. mountain 포인팅하면서 So where was the bear? Was he at the zoo? Was he at school? No. Was he at John's house? No. He was at the mountain. So mountain을 포인팅하는 거. Mountain. And what did he do there? Did he jump there? Did he dance there? No. He went over the mountain.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상호작용이 일어났는데 그림을 포인팅하고 동작을 하면서 훨씬 적어졌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통 영어 듣기가 안 돼요 하면 CD를 많이 들려주시는데 CD를 많이 들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어떤 교육 단체에서 얘가 듣기가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상호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질문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읽은 문장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퀘스처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So then, where will the bear go next? Well, you see, where is this place? Oh, here is the forest. 하고 이제 다음에 어디를 갈 것 같아. 그림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원서들이 가진 특징은 뭐냐면 문자와 초기 단계의 읽기 자료가 문자와 그림이 굉장히 1:1 대응이 되어 있어서 많은 번역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So now, where is the bear? Is he at the mountain? No. Is he on a farm? Is he at the zoo? No. 그럼 애들이 어딘가 보다, 어디를 묻나 보다 이해를 해요. 그러면 뭐 숲속이라고 하겠죠. That's right. The bear went through the forest. The bear went through the forest. The bear went through the forest to see what he could see. So where was the bear? Yes, he was at the forest. 아까 얘기 나눴죠. And what did he do? Did he go over the forest? No. Did he go through the forest? Yes, he did.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질문에. 그러면 and then now, this time where will he go next? 다음엔 어딜 갈까? So let's look at the picture. Can you see the place? Well, where is this place? Oh, here must be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Maybe this is the bridge. And where is this place? 그럼 애들이 동고를 하겠죠. Right. There is a cave. Will the bear go there? 여기를 갈까?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 주는 거예요. 그냥 문장을 쫙쫙쫙 읽는 거 말고요. 그렇죠? 그럼 훨씬 더 아이들이 생각지 못했던 거, 이런 걸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 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냥 보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그림을 통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이제 이런 초기 리더스의 좋은 점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죠. 그럼 선생님이 주시는 질문이 굉장히 일관돼서 영어로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슷한 퀘스처닝을 들은 아이들이 이런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아이들이 영어 듣기에 굉장히 편안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단어 하나하나를 낱낱이 알아들어야 돼가 아니라 이 전반적인 상황 맥락 속에서 애들이 유추하는 능력이 굉장히 키워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모든 영상과 그 다음에 이제 튜터 선생님 수업에서 녹여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포커스고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retelling, 책의 내용을 생각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아이가 그냥 너 아는 거 어디 말해봐 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 할 수 있어. 우리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랬었나? 굉장히 많은 힌트를 통해서 아이가 생각을 organize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보시면 at first, where was the bear? 그럼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라요. 그럼 처음에는 뭐든지 처음은 어려워서 그냥 picture 카드를 줍니다. Where did the bear go? The bear went over the mountain. 그럼 이 상황에서 초보자면 mountain만 얘기하면 돼요. 잘하는 아이는 yes right, the bear went over the mountain. And then do you remember where did he go next? 그럼 애들이 이제 그 다음은 기억나요. 숲속, 그럼 right, the forest. And then the bear went, did he go over the forest or through the forest? 그럼 애들이 동작과 제가 말을 줬죠. 애들이 through the forest 하면서 말할 기회를
제 말을 카피한 거죠. 기회를 갖게 되죠. And then where did he go next? 그러면 do you remember? 어디였더라? 여기서부터 생각이 안 나요. Was it a cave or bridge? 이때는 그러면 사고력도 중요하니까 만약에 cave하고 bridge가 처음이면 동굴이었나 다리였나? 그럼 애들이 다리가 나요. Yes, right. It was the bridge. Did the bear go over the bridge or under the bridge? 그럼 애들이 카피할 수 있겠죠. Under the bridge. 말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나 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편안해지죠. Finally, where did the bear go? 그럼 it was the cave. And what did he do there? Right. There was a cave. And what did he do there? 그럼 이제 what did he do there 모르면 did he dance there? Did he run there? Did he eat there? 그럼 애들이 잤어요. sleep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sleep. That's right. And then the bear went to sleep. 그럼 이 상황이 뭐냐면요, 선생님. 요즘 책을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어라라는 국어 교육 관련된 책들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무조건 많이 읽는 것, 줄거리만 많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면서 읽어라. 텍스트와 교감해라. 이런 것들이 저희 원서에도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 리텔링, 다시 말하기라는 것은 선생님의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네, 내용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런 걸 배웠었지. 인풋만 하지 않고 꺼내보는 활동입니다. 왜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자기가 배운 거 적어보라고 하잖아요. 노트 필기. 그게 이런 것 같은 맥락이죠. 네.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주시는 질문을 들어요. 네, 리스닝 되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주는 가이드 퀘스천을 통해서 내가 따라해서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스피킹 연습되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애들이 글자를 쓰게 되는 단계에서 라이팅 서머리가 되는 겁니다. 서머리는 그래서 혼자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런 리텔링의 과정을 통한 후에 이제 쓰기가 될 때 쓸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사고력, comprehension, 듣기, 말하기, 나중에 서머리까지 할 수 있는 툴이 된다. 그래서 어린 단계 때는 이만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저희가 지금 문자 교육을 하지 않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언어 입력이 돼서 over the mountain, under the mountain, 계속 over the bridge, under the bridge, where did the bear go? 이 상황을 계속 듣고 문자를 접한 아이와 보자마자 글자를 보면서 읽은 아이와 어떤 아이가 문자 학습이 더 쉬울까요?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굉장히 핵심적인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다른 것들은 사고력과 훨씬 더 많이 연관이 돼요. 굉장히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교재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핵심적으로 영어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를 보여드렸고 이런 것들이 모두 저희 프로그램에 가장 키면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징이 이제 아실 건데요. 영상이 메인이 된다는 거는 일단은 알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어민의 상황극과 원어민이 책을 읽어주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상황극에서는 아이들이 authentic English, 실생활 영어 표현을 배우고요. 그런데 선생님들 그냥 그런 실생활 표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Can I go to the washroom? Teacher, John hits me. 이런 거 있죠. I don't have an eraser. 이런 거 아니고요. 다양한 세팅에 다양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실생활 영어 표현이 상황극에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제 아이가 보니까 어릴 때 일본 만화를 많이 보더니 일본말을 하더라고요. 일본 그걸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글자는 모르는데 일본어를 듣고 말하는 수준은 됐는데 그게 이런 것들이죠. 이런 상황극에 계속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토리 타임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하지만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방법으로 아까 말한 리텔링을 하게 되고요. 영어의 노출이, 음성 언어에 충분히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을 책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의 원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어머님들. 저는 제가 수업하는 어머님들께 물론 그림책이나 이런 리더스를 한 번 내진 두 번 하기 때문에 책이 너무 간단한데 보는 게 아까우실 수도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가능한 정독 수업은 선생님들께서 사시라고 권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나 상황극에서 본 그런 것들이 책을 보면서 다시 떠올라요. 언제 어디서든 꺼내봐서 맞아, 상황극에서 이랬지. 튜터 선생님하고 이런 걸 했었지.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게 책이고 그러면 이제 워크북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이랬구나. 이거였지. 그래서 개별 학습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영상에서 상호작용이나 이제 다시 말하기를 조금 더 재밌게 풀었다면 튜터 선생님이 제가 하신 것과 비슷하게 꾸준히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한 1년 동안 이렇게 진행한 아이들은 어떨까요? 네, 밖에서 보면 엄청 잘하는 것 같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3개월간 4세 아이들 수업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 4세 수업을 그림책을 했으니까 문자 수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밖에서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걔네들이 저랑 3개월 한 아이들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결국 12번 하는 거죠. 근데 밖에서 중간에 이 반에 들어오고 싶은 어머님이 보시고는, 선생님 저희 애는 영어를 1도 모르는데 이 수업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얘네는 살다 왔거나 영어를 듣기 말하기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 반에 못 들어갑니다. 얘기를 하셔서, 아니 어머니 얘네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훈련이 되면 단편적인 읽기가 아니라 굉장히 리치한 소스킬이 같이 가는 수업이 되고, 그런 것들을 튜터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건드려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니까 엄청 굉장히 폭발적인 효과가 나오겠고, 첫 단추가 참 중요한데 이런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상 정말로. 간혹 스토리를 파닉스로 시작하지 않고 스토리를 먼저 노출을 한 다음에 파닉스, 그 다음에 파닉스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왕왕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스토리를 그냥 놀이식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1년 동안 한 것이 되게 무의미하게 위에 파닉스 단계랑 전혀 연결성이 없는, 앞에는 그냥 재밌게 영어로 했지, 자 그다음부터 공부해, 이런 분위기지, 자기가 재밌게 읽었던 그림책을 문자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저희 제이아이가 20년 동안 정말 한 것들을 저희가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튜터 프로그램과 이 영상에서 오럴 랭귀지를 굉장히 강화하고, 그것들을 강화해 가면서 문자를 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딩 프로그램의 특징이, 리딩만 놓고 보면요, 일단 원어민 동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계속 뭔가 상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상황극, 스토리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되려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그 컨텐츠를 제시하는 것이 되게 좋은 원서입니다. 저는 이 런투리드라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20년 전 1년차 때부터 가르쳤던 게 런투리드였어요. 네, 굉장히 독보적인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큰 구조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요. 아까 보셨죠? The Bear Went Over the Mountain. 우리 문제를 보지 않고 애들이 책을, 이 책은 이런 내용이구나. 그냥 재밌게 봤어요. 그 다음에 파닉스 스킬을 2차 시, 3차 시에 배워요. 리딩 스킬을 배우고요. 이게 이제 지엽적인 거, 학습적인 스킬 포인트를 배우고, 그 다음에 보통은 리터러시를 한다는 모든 기관들이 하는 것은 이 정도는 합니다. 스토리 읽고 파닉스나 통문자 학습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너희가 배운 스킬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자. 이걸 다시 맥락으로 옮기는 것이 실제 리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전반적인 맥락을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애들이 스킬을 배웠어요. 배운 스킬을 여기에 적용하면서 읽었더니 내가 띄엄띄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아이들이 마지막 홀에서 책을 읽을 때 자기가 읽다 보면 미닝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미닝에 들어오겠죠. 왜냐?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왜 그렇죠? 여기 홀에서 얘는 전반적인 맥락을 보통 이해를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소리내어 읽기만 하면 돼요. 읽으면 나는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이미 전반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앞에 홀 단계가 없다면, 음성 언어를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단계가 없다면, 이 파트를 한 다음에 홀을 읽으면 읽긴 읽는데 무슨 뜻이지? 읽기 급급할 거예요. 하지만 읽어가면서 아까 내가 봤던 그 내용이구나가 되는 것은 앞에서 의미를 다 구성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아이들이 할 수 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은 저희가 목표로 담은 대상은 6세에서 8세예요. 조기 교육에서 얘기하는 영어를 조금 늦게 시작했다는 8세,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시작하고 싶은 6세. 그럼 4, 5세의 경우는 제가 이제 권장해드리진 않아요. 아주 특별한 기프트 차일이 아닌 이상. 왜냐하면 어머님들, 저희가 음성 언어만 하는 거면 괜찮은데 음성 언어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문자 학습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문자 학습은 인지예요, 어머님들.
그 전에는 오럴 랭귀지까지는 많이 인풋을 하면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자 학습을 들어가는 순간 약간 사실은 학습적인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된 6세 이상부터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4, 5세 어머님들 너무 궁금하시겠지만 너무 빨리 하고 싶으시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이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가 이제 계속 런칭을 할 거고요. 4, 5세 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원하시면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내 학습으로 내 것으로 가져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문자 학습은 인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음성 언어만 노출하는 것과는 달라서 그 변수, 인지라는 변수, 그다음 발달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셔야 돼서 빨리 시작하실 수는 있지만 문자 학습은 그래도 시간이 더 훨씬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튜터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빨리 말씀드릴게요. 튜터 수업이 1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면 3개월 단위로 이제 저희가 학기를 나누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첫 학기는 익숙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 3개월 해보고 얘가 아웃풋이 안 나와라고 제발 덮지 말아주세요. 제가 일하는 센터도 이렇게 4분기로 진행을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제가 킨더랑 미국 교과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지도하는데 저희 센터에서 통틀어서 제가 일하는 곳이 이제 5세 수업부터 이제 있는데 5세, 6세, 7세, 그다음에 미교 1, 2, 3 탈락률이 가장 높은 게요. 7세 수업, 킨더 수업 첫 학기예요. 그다음에 미국 교과서 1학년 들어가는 첫 학기. 그러면은 5, 6세 때 스토리 너무 재밌게 하고는 정말 문자 학습이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이 으악! 하고 그만둬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때는 3개월은 익숙해지는 시간이에요. 아이가 좀 익숙해질만 했는데 어머님이 얘가 너무 힘들어요. 아닌 것 같아는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21일 프로젝트 아시죠? 뭔가 똑같은 습관을 들일 때 매일 했을 경우 21일이 되어야지 나의 습관이 된다. 그거를 주 1회로 치면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려요. 여기에 익숙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이라서 익숙해지고 그 다음 분기부터 조금 재밌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가 되고요. 이제 6개월 이후부터 애들이 아웃풋이 나와요. 네. 제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아웃풋이 나오면서 어머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쳤구나.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 마지막 학기 때부터 얘가 상당히 잘해서 내가 너무 잘 가르쳤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할 만큼. 그래서 제발 6개월 이후까지는 기다려 주시고요.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그렇게 오랫동안 영어를 하셨지만 지금 아웃풋이 안 나오는데 아이들이 3개월하고 1년하고 안 되신다는 거. 네, 뭔가를 하시려면 저는 3년, 3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문 단계예요. 첫 출발이죠, 어머님들. 그래서 여기서 첫 3개월에 하시고 지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머님들 제가 지도를 해보면 여기 미국 교과서 1학년 정도까지 가는 문자 학습에 약간 노출이 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기초 읽기가 맞춰지는 시간까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내가 3살 때부터 드림을 사줘서 얘를 읽혔는데 얘 왜 아직도 못 읽어?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머님들. 빨리 시작한 아이들은 읽기에서 확실히 다르고 어떻게 읽기 학습을 가져가느냐 그 질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스킬을 갖고 가져갔느냐 정말 단순 읽기만 하느냐는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어머님들 요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문해력을 물려줘라. 네. 책을 일단 사신 분들은 너무 훌륭하신 어머님들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머님들.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제가 7세 어머님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희 센터에서 5세, 6세를 하시고 7세쯤 되면 지치세요. 내가 언제까지 얘 영어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나. 그거 이제 보통 미국 교과서로 치면 1학년 정도 과정까지는 외국어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고요. 네. 이 영어를 하면서 학습 습관도 같이 듭니다. 어머님들께 어머님 인생이 영원히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자아를 찾는 것 좀 나중에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말씀드려요. 자아 찾기 좀 나중에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저는 이 킨더 시기에 문자 학습을 막 들어가는 시기에 어머님 재취업 하지 말아주세요. 임신 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자아 조금만 나중에 찾아주세요. 말씀드려요. 후회 없으실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앞에서 여기서 어머님들 기초를 닦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늘어서 살붙이기예요, 어머님들. 네, 정말로. 그래서 이때 가서 뭐를 도와준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아이가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저를 믿고 어머님들 이때까지 잘 봐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까지요, 이 핑크색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드림 스타터가 있지만 지금 그 다음 단계 스텝 1, 그다음 레벨 1, 레벨 2를 사실 저희가 컨텐츠는 거의 개발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 뒷단계부터는 공부방 프로그램으로 지금 런칭할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의 목표는 learn to read, 읽기를 하는 단계까지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read to learn, 이제 읽는 걸 읽으면서 학습을 하는, 영어로 읽으면서 학습을 하는 단계는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여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죠, 어머님들. 이거를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